네, 계속해서 무선통신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버짓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일단은 처음이니까 싱글 링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싱글 링크라는 건 뭐냐면 A하고 B 두 명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선통신인데 A랑 B밖에 없다라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A하고 B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싱글 링크를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옆에 사용자들의 간섭에 대해서 내가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선 통신 상황은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그렇죠? 내가 통신을 하게 되면 내가 옆 사람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 사람이 통신을 시작하면 내 통신이 방해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뭐 무선 통신의 대표적인 쉽게 말해서 그냥 말하기 또는 뭐 떠들기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싱글 링크라고 하면 그런 걸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딱 두 명밖에 없다. 즉 트랜스미터와 리시버 이렇게만 있을 때, 즉 다른 사람에 의한 간섭을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 파워를 보내야 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지금 뭐 바로 앞에 있으면 사실 별 걱정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 20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궁금한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크게 떠들어야 될까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찌 되었건 뭐 간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귀의 센시티비티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 사람의 귀가 너무 작은 소리면은 소리를 하는지조차 모르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있다. 간섭이라고 하긴 뭐하고요. 그냥 백그라운드 노이즈, 일반적인 노이즈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인터페런스라고 하면,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노이즈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백그라운드 노이즈의 이제 가장 큰 파트는 뭐냐면 그 서멀 노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리시버를 디자인을 하게 되면 여기 리시버 이렇게 디자인했잖아요. 리시버 디자인하면 여기 칩도 있고 뭐 그리고 뭐 이렇게 전기 제품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발열이 나가지고 열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 안테나나 이 프론트엔드 쪽에, 특히 안테나나 이쪽에 뭐 당연히 로우 노이즈 앰프라고 해가지고 LNA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들어온 신호가 이제 너무 일반적으로 작기 때문에 증폭기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그 LNA가 로우 노이즈 앰프에 이제 그 여러 하드웨어들이 굉장히 이제 발열 현상을 많이 일으켜요. 열이 많이 나는데 그러면 분자들이 막 달달달달 이렇게 떤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자 운동이 매우 활발해지죠. 사실은 열을 받으면 더 그렇죠. 그러면 전자들도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랜덤한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노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 서멀 노이즈입니다. 자,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졌을 때 20m 떨어진 상대한테 신호를 보낸다. 그럼 우리의 궁금한 거는 얼마나 크게 떠들어야 될까? 즉 파워를 얼마나 세게 보내야 할까? 이게 문제인데 소리가 잘 들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거를 분석하는 거,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링크 버짓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링크의 버짓, 뭐 예산인데요. 근데 얼마나 세게 우리가 보내야지 뭐 얘가 알아들을 수 있냐. 그리고 여기 파라미터가 여러 개 있는데 어떻게 그것들을 조정할 수 있냐.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싱글 링크에 대한 링크 버짓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데요. 보시면 P의 TX라고 적은 게 뭡니까? 이게 트랜스밋 파워죠. 그래서 여기 트랜스밋 파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파워 앰프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 파워 앰프가 이 안에 있다고 하고, 여기 피더 로스라는 건 지금 뭐냐면 안테나로 들어가면서 뭐 적당히 뭐 커넥터들 뭐 이런 거 이제 전선 연결하고 이럴 때 적당히 로스가 있다고 칩시다. 어느 정도의 로스는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파워를 내가 PTX만큼 이렇게 보내주면 거기서 뭐 적당히 뭐 신호 이렇게 합치고 뭐 그런 컴바이너 같은 것들이 또 있죠. 그래서 신호 합치고 또는 뭐 플러그 이렇게 전선 연결하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적당히 로스가 있어요. 안테나로 연결할 때, 신호를 안테나로 연결할 때. 그 다음에 이 G는 뭐냐면 안테나 게인입니다. 이 안테나 게인은 뭐냐면 그 TX 안테나 게인이죠. 그래서 이 안테나 게인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뭘 나타내는 거냐면 그 디렉셔널 안테나 게인이에요. 그래서
안테나가 우리가 그냥 보통 안테나는 아이소트로픽 안테나를 가정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안테나는 아이소트로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디렉셔널 안테나 특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이 빔이 쏘아져 나가면 그만큼 게인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할 때 제가 그냥 말을 하는 것과 이렇게 야호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입에다가 이게 대구나 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렇게 소리가 지금 오히려 마이크를 제가 가로막았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디렉셔널 게인을 안테나 게인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손을 입에다 이렇게 갖다 내고 그러면은 이제 디렉셔널 안테나 게인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안테나 게인이에요. 그래서 요만큼의 이제 파워가 나갔을 때 여기 LP라는 건 이제 프로퍼게이션을 통한 로스죠. 프로퍼게이션 로스. 그래서 LP라고 적었고 이만큼으로 이제 리시브드 파워가 떨어지죠. 그런데 이 안테나 게인이 또 있죠. 리시브 안테나 게인도 마찬가지로 아이소트로픽 안테나가 아니라 디렉셔널 안테나를 쓰면 이만큼 게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여기 귀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손 2개 이렇게 대면은 그만큼 더 잘 들리잖아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안테나에서의 신호를 리시버 베이스밴드 쪽으로 이렇게 보낼 때 어느 정도의 로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로 받은 파워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사실은 required C over N. 이게 C는 여기서 S over N하고 비슷한 컨셉인데요. C over N을 쓸 때도 있습니다. 이게 carrier to noise ratio예요. 그래서 C는 이 carrier를 나타내고 carrier to noise ratio를 우리가 만족을 할 만큼 어느 정도의 C over N 또는 뭐 S over N이 이렇게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이상으로 되도록 이 각각의 양들을 조절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로스가 적어야 된다거나 게인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고요. 로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 그다음에 로스를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이 C over N 요만큼을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노이즈가 여기 이렇게 되는 거는 노이즈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크다.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굉장히 크면 이 C over N, 우리가 얻을 수 있는 C over N 값이 작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노이즈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C over N이 작아지는 거고요. 노이즈가 굉장히 작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C over N이 커집니다. 네, 그것을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낸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링크 버짓을 계산해가지고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네, 뭐 좋은 안테나, 디렉셔널 안테나를 쓰던지 아니면 방법이 또 뭐가 있습니까? 백그라운드 노이즈는 이거 줄이긴 어려우니까요. 아니면 뭐 좀 더 가까이 통신하기 위해서 LP, 로스를 줄이던지 아니면 뭐 비싼 커넥터를 쓰던지 트랜스미터 쪽에서 아니면 또는 리시버 쪽에서 아니면은 처음부터 PTX를 늘려서 세게 때려주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링크 버짓 어널리시스는 통신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맨 처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해야 뭐 감이 잡히죠. 네, 그래서 전체 시스템이 워킹하게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링크 버짓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러니까 통신 시스템 처음 디자인할 때 사용하는 그런 어널리시스 기법이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링크 버짓은 어디에 디펜던트 하냐? 그러니까 레귤레이션, 트랜스미트 파워. 근데 트랜스미트 파워는 이게 레귤레이션이라고 쓴 이유는 일반적으로는 싱글 링크가, 그러니까 싱글 링크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은 뭐 ISM 밴드를 사용한다 그러면 나 말고도 쓰는 사람이 많죠.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을 뭐 윗집에서도 돌리고 우리 집에서도 쓰고 윗집 사람, 아랫집 사람도 전부 다 와이파이 공유기를 요새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ISM 밴드를 마음껏 사용할 수가 없어요. 레귤레이션이 있어가지고 뭐 트랜스미트 파워를 뭐 1와트 미만으로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존재를 하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PTX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올리면은 뭐 경찰이 달려오던 하여튼 문제가 생겨요. 그다음에 안테나를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가, 뭐 피더 로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뭐 안테나 게인, 그렇죠? 안테나 타입이나 디렉셔널 안테나를 뭐 어떻게 쓸까,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프로퍼게이션 로스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노이즈 파워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노이즈 파워가 크면 그만큼 내가 세게 보내줘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 코딩, 그 다음에 required, carrier to noise ratio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아웃풋 퀄리티가 중요한 거죠. 그쵸? 네, 아웃풋 퀄리티를 만족시키지 못하면은 다 쓸데없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모듈레이션 타입이나 에러 커렉션 코드 그런 것들을 막 써가지고 좀 더 시스템 성능을 좋게 만드는 일들을 하죠. 자, 그다음에 라디오 채널 프로퍼티를 좀 보면요. 일단은 라디오 채널
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는 것이 path loss고요. 두 번째가 이제 large scale fading,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는 게 small scale fading입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이 유선 통신하고 구별되는 특성이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인터피어런스죠. 그러니까 나한테 중요한 신호가 다른 사람한테는 잡음으로 간주된다. 이런 것이 하나 중요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인터피어런스를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선 통신에서는 인터피어런스를 뭐 신경 쓰지 않죠. 뭐 크로스톡이라는 현상이 있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선가라서 쓰면 그건 나만 쓰는 거예요. 내가 선가라서 내가 쓰는 거니까. 그런데 무선 통신은 그게 아니죠. 내가 공기라는 미디엄을 다른 사용자들과 쉐어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인터피어런스라는 게. 또 한 가지 그 무선 통신 채널, 그러니까 와이어리스 채널에 또는 라디오 채널, 뭐 와이어리스 채널, 라디오 채널 다 마찬가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를 사용을 하게 되면 뭘 고려해야 되냐면 페이딩입니다. 페이딩 현상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그 페이딩 현상, 대표적으로 페이딩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프로퍼게이션 모델링을 할 때, 라디오 채널의 프로퍼게이션 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가 path loss, 하나가 large scale fading 또는 long term fading. 그러니까 큰 기간 동안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long term fading이라고 하고요. 또는 small scale fading 또는 short term fading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path loss는 말 그대로 received power가 어떤 exponent of distance, 그러니까 exponent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received power가 어디에 비례하냐면 transmit power에 당연히 비례하겠죠. 세게 이야기하면 잘 들리죠. 네. 근데 거리에 따라서 마이너스의 propagation exponent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propagation 그 exponent는 2를 쓰는데요.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건물도 많고 땅바닥 튀기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통 4를 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리가 길어지면 통신이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제곱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제곱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심각하게 잘 안 된다, 통신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large scale fading은 그러니까 웨이브랭스에 비교해서 그러니까 이 large라는 것이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large고 뭐가 small이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가 large고 뭐가 small이냐. 그것의 기준이 뭐냐. 그것의 기준은 웨이브랭스예요. 내가 라디오 쓰는 것에 웨이브랭스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어떤 뭐 웨이브랭스가 지금 어느 정도 할까요? 뭐 10cm다. 그러면 그 10cm에 비해서 보통 15cm, 한 20cm 정도 잡을까요? 네, 20cm 정도 잡으면 그거보다 크면은 large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 작으면은 이제 뭐 그 small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large object가 일으키는 간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선 통신을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기지국이 이제 보이는 상황이 있고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내 앞에 아주 커다란 산이 있다. 예를 들어서 기지국이 있는데 내 앞에서 산이 또는 뭐 커다란 빌딩이 내 통신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 그게 뭐냐면 large scale fading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형적인 영향으로 내 신호가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방해를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내 앞에 산이 항상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내 신호가 세질 수도 있고 또는 약해질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large scale fading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로 산이나 커다란 건물 뭐 이런 것들에 의한 그러한 그 신호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현상. 그러니까 fading이라는 현상 자체가 내 received power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현상을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유선에서는 이런 상황이 잘 없죠. 유선으로 깔면 그냥 received power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무선 통신 상황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앞에 산이나 커다란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small scale fading은 뭐냐면 이거는 그 멀티패스에 의한 그 신호가 작거나 이제 강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선이면 기본적으로 멀티패스로 신호가 도착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화를 할 때 여러분들 휴대폰에 전달되는 신호는 멀티패스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러니까 파동이기 때문에 상쇄 간섭을 일으킬 수도 있고
보강 간섭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한 페이딩 현상을 우리가 스몰 스케일 페이딩 또는 롱텀 페이딩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